금요일 밤 9시 서울 강남역 유흥가입니다. 5년 전이라면 지금쯤 거리는 회식 인파로 북적였을 시간이죠. 1차 끝나고 2차 가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빈 테이블이 즐비한 술집, 손님 없는 노래방, 한산한 거리,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경기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밤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49만 개의 개인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흥업의 피해가 가장 컸죠. 술집은 전년 대비 9.2%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노래방은 8.3% 하락했고요. 이건 외식업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큰 충격입니다. 서울에서만 호프집 1,300곳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노래방은 10년 전 28,000개에서 현재 15,000개로 줄었죠. 직장인들의 회식 참여율은 어떨까요? 단 1년 사이에 42%나 급락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이후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은 35% 감소했고요. 20대 중 노래방 이용 경험자는 70%에서 30%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수십만 개의 술집과 노래방을 무너뜨렸는가? 왜 회식 문화는 소멸했는가? 이 변화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이 영상은 유흥업 대몰락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모르던 대한민국의 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식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10년 전만 해도 이 질문 자체가 이상했을 겁니다. 회식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상사가 오늘 한잔하자고 하면 거절은 없었습니다. 1차 고깃집, 2차 호프, 3차 노래방, 정해진 수순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국 직장인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저녁 회식 빈도가 42% 급감했습니다. 대신 무엇이 늘었을까요? 점심 회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저녁보다 점심 회식을 선호한다고 답했죠. 그마저도 술 없는 간단한 식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류 업체 실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부문 영업이익은 15% 급락했습니다. 롯데칠성 주류 부문 매출도 7% 줄었고요. 음식점들이 술을 매입하는 금액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4분기 평균 매입액은 137만 원으로 전년보다 5.5% 하락했죠. 소주는 불황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렸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비싼 양주 대신 소주를 찾는다는 통념이 있었거든요. 소주는 불황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렸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비싼 양주 대신 소주를 찾는다는 통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주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의 타격이 컸습니다. 전통적인 불금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노래방 산업은 더 심각합니다. 20대의 노래방 이용률 변화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10년 전 70%였던 수치가 현재 30%입니다. 젊은 세대 10명 중 7명이 노래방을 외면하고 있죠. 코인 노래방도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초반 붐이 일었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700곳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회식이라는 강제성의 소멸입니다. 2000년대 중반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한국의 밤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요일이면 회사 앞 고깃집마다 만석 사인이 걸렸죠.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호프집으로 옮겼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당연히 노래방이었고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업무의 연장이자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의식이었죠. 거절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직의 것이라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유흥업 매출의 30%에서 40%가 이 회식 수요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평일 저녁이 핵심이었죠. 목요일과 금요일 밤이면 웨이팅이 기본이었습니다. 대학가는 어땠을까요? 신촌, 홍대, 대학로, 새벽까지 시끄러웠습니다. MT와 동아리 뒤풀이가 매주 이어졌고 개강 특수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했죠. 노래방은 데이트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당연히 노래방으로 마무리됐고요. 업주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고민이에요. 실제로 주말이면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돌려보낼 정도였습니다. 임대료가 매년 올라도 감당할 수 있었죠.
매출 증가폭이 그보다 컸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선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젊은 직장인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선배들과 불편한 회식 자리 대신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자기계발 강의를 듣는 선택이 늘었죠.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인식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처음엔 소수의 변화였습니다. 업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요즘 젊은 애들 좀 까다로워. 나이 들면 다 똑같아. 하지만 그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 이후 주류 소비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2%가 줄었죠. 변화가 느렸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천천히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MZ세대가 조직의 주축이 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에게 퇴근은 자기 개발의 시간입니다. 불편한 술자리 대신 헬스장에 가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선택을 주저없이 합니다. 왜일까요? 저성장과 고경쟁 시대를 겪으며 성장한 첫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회식에서 충성심을 보이는 것보다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확실한 생존 전략임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한 경영 컨설턴트의 분석입니다. 과거 리더십의 핵심은 술잔을 돌리며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현재 리더십의 핵심은 명확한 업무 경계와 공정한 평가, 확실한 퇴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관리자 세대도 교체되었습니다. 90년대식 회식 강요는 이제 꼰대로 낙인 찍힙니다. 조직에서 도태되는 지름길이 되었죠. 심지어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은 완전한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강제 동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저녁 회식 대신 점심 회식을 원하게 되었고 그마저도 술 없는 가벼운 식사로 변했습니다. 회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사라진 시대에 자발적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 술집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업주들은 손님이 안 온다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손님이 올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물가 폭등과 고금리가 소비자 지갑을 완전히 잠가버렸습니다. 2024년 여름 서울의 한 호프집 사장은 메뉴판을 새로 인쇄해야 했습니다. 1년 전 5,000원이었던 생맥주가 7,000원이 되었죠. 안주 가격도 대부분 30% 이상 올랐습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모두 치솟았거든요. 가격을 안 올리면 매일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격을 올린 후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죠. 전국적으로 외식업과 유흥업 가격이 20%에서 40% 올랐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소득이 제자리였다는 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올랐습니다. 가게는 즉각 긴축 모드로 전환했죠. 그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유흥비였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는 20% 이상 줍니다. 쌀이나 휴지는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삽니다. 하지만 술과 노래방은 즉시 끊어버릴 수 있는 사치제죠. 2024년 외식업 전체가 5% 줄어들 때 유흥업은 9%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 격차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유흥비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삭감되는 항목이라는 것. 2030세대의 소비 패턴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술과 유흥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축과 투자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죠. 7,000원짜리 맥주 한 잔. 그 돈으로 주식 한 주 더 사는 게 낫습니다. 한 번 외식에 10만 원. 그 돈으로 적금 한 좌 더 붓는 게 현명합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 부채가 터졌습니다. 한국 가계 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오자 이자 부담이 폭발했죠. 매달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가계의 유흥비는 더 이상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을 주는 낭비로 전락했죠. 전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로 버티는 모든 사람이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통계가 충격적입니다. 유흥업 방문 빈도가 45%나 급감했습니다. 한두 번 덜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끊어버린 사람들이 대거 늘었다는 의미죠. 소주 한 병이 6,000원 시대입니다. 가성비 안주가 아니라 사치품이 된 겁니다. 기업들의 회식비 지원도 축소되었습니다. 상반기 희망퇴직이 역대급이었고 영업이익 감소로 회식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전에는 회식이 귀찮다면 이제는 회식이 없으면 회사가 위험하다는 신호로 익히는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한 술집과 노래방은 계속 불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MZ세대의 개인화된 여가 선택입니다. 2025년 어느 금요일 밤 서울 홍대 거리는 한산합니다. 10년 전이라면 20대들로 북적했을 시간이죠. 클럽과 술집마다 줄이 늘어섰을 겁니다. 지금 그 젊은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집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모바일 게임이 MZ세대 여가를 장악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는 게 가장 편안한 휴식입니다. 2024년 조사 결과입니다. 20대 10명 중 7명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보다 개인의 만족이 우선이죠. 불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피로로 인식됩니다. 굳이 밖에 나가 돈 쓰고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배달 음식 시키고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호프집과 노래방 같은 단체 공간은 불편하고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곳으로 인식됩니다. MZ세대가 원하는 건 개인화되고 특별한 경험입니다. 보드게임 카페, 방탈출, 캠핑, 페스티벌, 콘서트 같은 체험형 여가가 인기를 끕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친구들에게 자랑할 스토리, 이게 중요합니다. 반면 호프집과 노래방은 똑같은 공간, 똑같은 메뉴, 똑같은 경험만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가치가 없죠. 술을 마시더라도 선택이 다릅니다. 시끄러운 호프집 대신 조용한 와인바, 대형 술집 대신 소규모 루프톱바, 소주잔 돌리기 대신 감성적인 칵테일, 모여 소주잔을 돌리는 문화는 90년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업주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인테리어, 낡은 메뉴판, 변함없는 서비스 방식, 일부는 인스타그램용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크래프트 맥주를 들여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MZ세대는 단체로 모여 술 마시는 행위 자체에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현상도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돈을 안 쓴다는 점입니다. 2025년 봄 강원도 강릉시의 유동인구가 15% 늘었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상인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매출이 오히려 줄었으니까요. 사람들은 해변 산책하고 사진 찍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떠납니다. 식사는 편의점, 숙박은 최저가, 저녁 이후 유흥 소비는 거의 제로. 여가와 소비가 완벽하게 분리된 겁니다. 2019년 평균 1인당 관광 소비액은 15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은 8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죠. 관광지 술집과 노래방은 과거 관광객들로 북적했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도 유흥업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밤의 유흥이 소비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야간 외출 습관을 영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2020년 2월 모든 것을 바꿔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밤은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술집과 노래방은 밤 9시 폐점이 강제되었죠. 어떤 날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업주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2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가게가 무너졌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갔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에서 약 8만 개의 유흥업소가 폐업했습니다. 폐업한 사업주들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평균 부채 6,300만 원, 평균 연체액 673만 원을 안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중 60%는 다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임대료를 체납하고 강제로 쫓겨난 뒤 재기의 기회는 없었죠. 2023년 봄,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거리두기도 해제되었고요. 업주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처음 몇 달은 반짝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보복 소비라는 말도 나왔죠.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배달 음식 시키고 혼자 시간 보내는 것에 익숙해진 겁니다. 야간 외출 습관 자체가 사라졌죠. OECD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2023년부터 야간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하위권입니다. 19년 대비 2024년 야간 유동인구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유흥업소 방문 빈도는 절반으로 감소했고요. 코로나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요 자체를 영구적으로 파괴했죠. 그리고 그 파괴된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 쇠퇴를 예고합니다. 2025년 상반기 폐업 속도는 전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경기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소조 심리는 바닥이며 구조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많은 이들이 폐업을 고민하지만 폐업 후의 삶이 더 두려워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희망이 아닙니다. 파멸을 늦추는 것일 뿐이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지역 상권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죠. 전남 목포, 전북 군산, 경북 포항 같은 중소도시의 유흥상권은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도시에서 유흥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50대 이상만 남은 지역에서 술집과 노래방의 고객층은 물리적으로 사라졌죠. 역설적이게도 서울과 수도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홍대, 강남, 이태원 같은 핵심 상권조차 공실이 증가합니다. 사람은 많지만 천정부지 임대료를 감당할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서울은 임대료 때문에 망합니다. 1인 가구 폭증도 치명적입니다. 2025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5%를 넘었습니다. 2030년이면 40%에 육박하죠. 유흥업은 본질적으로 여럿이 모이는 산업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야간 외출을 줄이고 홈술을 즐기며 굳이 단체 모임에 나갈 필요를 못 느낍니다. 세대 교체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입니다. 10년 후에도 MZ세대는 개인화된 여가를 선호할 것이고 그들의 자녀 세대는 더욱 극단적으로 개인화될 겁니다. 유흥업이 의존하던 단체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바, 독특한 콘셉트와 스토리가 있는 공간, SNS에서 화제가 되는 특별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틈새 시장에서 생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호프집과 노래방, 30년 전 방식을 고수하는 대다수 업장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전략 1. 개인 소비자를 타겟으로 전환하십시오. 여럿이 모이는 걸 전제로 한 공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1인 고객이 편하게 혼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카운터석을 늘리고 메뉴를 1인분 단위로 재구성하고 혼술족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강남의 한반은 혼자 오는 고객에게 10% 할인을 제공합니다. 결과는 매출이 30% 늘었습니다. 전략 2. 특별한 경험을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술과 안주를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차별화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바텐더가 직접 설명하는 칵테일 코스를 만들거나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세요. 서울 성수동의 한반은 매주 다른 지역 크래프트 맥주를 소개하는 행사를 엽니다. 예약이 일주일 전에 마감됩니다. 전략 3. 점심과 이른 저녁 타임을 공략하십시오. 밤 9시 이후는 이제 죽은 시간대입니다. 오히려 점심 회식과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타임대를 노리세요. 직장인들이 가볍게 한잔하고 집에 일찍 가는 문화에 맞춰야 합니다. 술 없는 메뉴도 강화하세요. 음료와 디저트로 매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략으로도 모두가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업소는 극소수일 겁니다. 지금 버티고 있다면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인가? 부채가 늘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게 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유흥업의 몰락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회식 문화의 소멸, 물가 폭등과 고금리, MZ세대의 개인화, 코로나 후유증, 인구 구조 변화, 5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몰아쳤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2030년 한국 유흥업 규모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고객층만 대상으로 하는 틈새 산업이 될 겁니다. 2000년대 호프집, 노래방, 2차 문화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특정 경제 구조, 인구 구성, 문화적 배경이 만든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단체보다 개인을, 소비보다 저축을, 외출보다 집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이며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폐업한 사업주들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평균 부채 6,300만 원, 평균 연체액 673만 원을 안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50대, 60대입니다. 다시 취직할 곳도 없고 재기할 자본도 없습니다. 빚만 남은 채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가 만든 구조적 비극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회식이라는 강제성이 사라지면서 유흥업 수요의 뿌리가 흔들렸다. 둘째, 물가 폭등과 고금리가 소비자 지갑을 완전히 잠봤다. 셋째, MZ세대는 단체 문화 대신 개인화된 여가를 택했다. 넷째, 코로나가 야간 외출 습관을 영구적으로 파괴했다. 다섯째,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 쇠퇴를 예고한다. 이 변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 유지되던 산업도 구조 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자영업자들이 떠안는다는 것. 한국의 밤이 조용해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식 붕괴, 경제 위기, 코로나 후유증, 세대 교체, 소비 패턴 전환, 인구 감소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일시적 불경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뒤바뀌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유흥업 몰락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위기는 이제 편의점, 치킨집, 카페까지 자영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